안녕하세요. 드렁큰 네이션의 술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탕으로 도수 높은 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무맛의 뉴트럴 스피릿으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닷가와 비슷한 술을 만들어 볼 텐데요. 필요한 재료는 설탕과 조금의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물론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요. 35도에 35리터 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온 설탕은 한 봉지에 2kg인데요. 4봉지, 그러니까 8kg을 물에 섞어줍니다.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설탕은 금방 녹습니다. 오늘 만들 술은 간단하기 때문에 발효통에 술을 발효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일러에 직접 술을 만들어 발효를 시킨 다음 바로 증류를 해보겠습니다. 이스트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스트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트가 설탕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너무 많은 설탕을 넣어주면 오히려 삼투압으로 의한 어스메릭 스트레스가 생겨 이스트의 발효 능력이 저하되고 발효가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Specific Gravity Point는 0.08인데요. 바로 넣어서 재보면 정확하게 0.08이 나옵니다. 발효 전에 Specific Gravity Point를 Initial Gravity 혹은 Original Gravity라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그래비티를 알아야 ABV, 알코올 바이 볼륨, 그러니까 양에 비례한 알코올의 농도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데 토마토 페이스트를 왜 넣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설탕, 테이블 슈거는 수크로스입니다. 수크로스는 그냥 글루코스 하나와 프럭토스 하나가 붙어있는 다이사카라이드인데요. 이스트가 발효를 하려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설탕에는 당 말고는 아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이스트의 영양제로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털보 이스트라든지 이스트 뉴트리션 등 시중에서 파는 이스트 영양제는 많이 있는데요. 이스트가 다 사용하지 않은 이스트 영양제는 술의 맛을 아주 이상하게 펑키한 맛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작은 깡통 3깡통을 넣었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우리가 마시는 물의 pH 7보다 조금 산성이라서 설탕물의 pH를 조금 낮춰줄 텐데요. 조금 떠서 pH를 재보겠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를 섞은 설탕물의 pH는 5.83입니다. 시트릭 애시드를 사용해서 pH를 4.5로 더 낮춰주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와시, 그러니까 설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슈거 와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월츠라고 합니다. 증류주는 맥주나 막걸리, 와인같이 발효를 시켜서 바로 마시는 술과는 달리 발효 후 끓여서 증류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맥주나 와인 같은 발효식 술을 만들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균과 소독으로 원치 않는 균의 감염을 잡아주기 바쁜데요. 반면 우리같이 증류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스트가 발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이스트의 증식을 키워주고 세균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발효합니다. 어느 정도의 세균과 공중에 떠다니는 와일 이스트는 테리어 이펙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나는 맛과 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퍼멘테이션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시트릭 애시드인데요. 시트릭 애시드를 조금 넣어서
pH를 조금 더 낮춰줍니다. 시트릭 애시드 없으시면 레몬 주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시트릭 애시드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4.5, pH 4.5로 맞춰줍니다. 이제 이스트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스트를 넣기 전에 이런 믹서를 사용해서 슈거 와시에 최대한 많은 산소를 넣어줍니다. 이스트는 산소가 많은 유산소 환경에서 개체수를 늘리는 증식이 일어나고, 증식이 끝나면 무산소 환경에서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스트의 개체수를 최대한 늘려줘야 성공적인 발효가 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용할 이스트는 데리 이스트, Distillers Active Dry Yeast입니다. 이스트는 크게 A를 만드는 사카로마이스 세라비시에, 그리고 라거를 만드는 사카로마이스 페스토리아너스 혹은 칼스버그 제네시스, 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요. 오늘 제가 쓰는 데리 이스트는 사카로마이스 세라비시에, 그러니까 A를 만드는 이스트입니다. 여러 가지 Ale 이스트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쓴 데리 이스트는 특별한 향과 맛을 내주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뉴트럴 스피릿을 만드는데 쓰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템퍼처 체인버를 28대 맞춰놓고 일주일 발효시킵니다. 발효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술이 발효가 잘 됐는지 보기 위해서 하이드로미터로 재보겠습니다. (1.020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발효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을 처음 만들 때 오리지널 그라비티가 1.080, 그리고 오늘 나온 파이널 그라비티가 1.020이기 때문에 약 8.5도 정도에 되는 술이 만들어졌습니다. 맛을 한번 보면요, 아직 설탕이 좀 남아있어서 맛이 좀 달고, 물론 시트릭 애슬과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기 때문에 약간 시큼한 맛이 납니다. 맛있네요. 증류를 하기 위해 증류기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지난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파스틸 모드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리플럭스 모드로 준비했습니다. 파스틸 모드하고는 다르게 여기 냉각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디플래그멘터라고 합니다. 이 안에 물을 계속 넣어서 1차적으로 올라오는 증기를 식혀서 아래로 내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냉각기인데요. 그냥 1차 냉각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리플럭스 방식의 증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이 1차 냉각기가 냉각시켜서 아래로 내려보내줍니다. 물론 휘발성이 높은 성분들이 먼저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술은 에이지오트로픽 믹스처, 공비 혼합물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높은 성분과 함께 휘발성이 낮은 성분 또한 같이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올라오는 증기를 1차 냉각기가 식혀서 아래로 내려보내주고, 액체가 돼서 내려가고 있는 성분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기체의 열을 받아
다시 기체가 돼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은 사이트 글라스인데요. 이 사이트 글라스 안에 버블 플레이트라는 것을 넣어 주었습니다. 버블 플레이트이 하는 역할은 올라가는 증기는 그냥 보내고 내려오는 액체를 약 3cm 정도 고이게 만듭니다. 이 버블 플레이트 전체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증기의 열을 받아 그 위에 있는 액체를 끌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증기가 버블 플레이트 위에 고여있는 액체를 통과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성분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지난번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생긴 온도계를 여기에 달아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온도를 재어했는데요. 오늘은 PID 컨트롤을 사용해서 온도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려고 합니다. 직접 온도계를 보면서 손으로 온도를 제어하는 것과 결과물에 차이는 없지만 PID 컨트롤을 사용하면 세상 편합니다. 어느 정도 술이 끓어서 버블 플레이트 안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끓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천천히 1차 냉각기로 들어가는 물을 줄여서 증기를 올려보냅니다. PID 컨트롤러는 대충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류가 끝나고 술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증류된 순서대로 배치해 놨습니다. 좀 더 촘촘히 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뭐 좀 먹고 오느라고 중간에 큰 것들이 2개가 나왔는데요. 우선 맛과 향을 보기 전에 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세톤과 메탄올이 많이 들어있는 술은 이런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마시는 술, 에탄올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색으로도 술의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 색으로도 술의 내용물을 대충 알 수 있는데요. 메탄올은 발효 과정에서 펙틴이 가수분해돼서 자연적으로 생기는데요. 그래서 펙틴이 많은 과일로 만든 술에 메탄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에 메탄올이 많이 들어있고요. 제가 오늘 만든 설탕으로 만든 술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그래도 메탄올이 조금은 들어있습니다. 보다시피 앞쪽에서 나온 술의 양이 얼마 안 되는데요. 그래도 에스톤, 메탄올, 아마 여기에도 에탄올과 메탄올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재봤는데 도수는 88도, 86도, 84도, 78도, 65도 뒤로 갈수록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마지막에 나온 것은 47도입니다. 앞쪽에 나온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80kg 정도 몸무게의 남성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고순도의 메탄올의 양은 2방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메탄올을 소주잔 한 잔도 안 되는 약 10ml를 마셨을 경우 몸에서 포름산이 형성돼 신경계를 파괴하는데요. 특히 시신경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거나 눈이 멀게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에 나온 술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물론 맥주나 와인처럼 발효해서 바로 마시는 술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을 빼준 적이 없기 때문에 증류주보다는 메탄올 함량이 더 많습니다. 아주 농도가 낮지만 그래도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숙취가 생기는 것입니다. 맥주보다는 와인에 펙틴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맥주보다는 와인에 메탄올이 더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물론 에탄올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어내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메탄올이 가지고 있는 독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나온 술을 카링해 볼 텐데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향과 맛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아세톤과 메탄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맡아볼 필요도 없고요. 이것은 도수 85도인데요. 여기에도 메탄올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릴스웍스 스틸로 증류를 했기 때문에 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맛을 한번 볼 텐데요. 84도입니다. 진한데 (84도지만) 그래도 단맛이 많이 나고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우선 이 앞쪽에 3개는 빼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맛을 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도 메탄올이 좀 들어있는 것 같네요. 원액을 마셨을 때 혀 밑이나 혀 옆이 살짝 애린 맛이 나는데요. 그게 메탄올의 맛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맛이 나는데요. 에탄올의 맛이 달고 에탄올이, 여기에도 메탄올이 들어있고 약간 화하네요. 이 2개는 우선 이 2개는 빼겠습니다. 이 앞에 나온 4개는 버리고요. 이 뒤에 나온 술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증류할 때 또 다시 증류하면 됩니다. 오늘 뽑아낸 술의 양은 한 2리터 정도 되는데요. 74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되는 술은 이 병 하나가 250ml 정도 되니까 약 500ml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뒷부분, 테일은 한 150ml 정도 되네요. 오늘 만들어 본 술은 재료가 설탕과 토마토 페이스트이기 때문에 재료값이 상당히 저렴하고요. 사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55도 정도로 도수를 맞춰본 건데요. 55도의 술은 인삼이나 더덕, 매실을 넣어서 만드는 담금주유 같은 술을 만들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마시기에도 딱 좋습니다. 이것은 40도에 맞춘 술인데요. 그냥 와인 위스키로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 입맛에는 40도보다는 55도에 맞춘 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소주 느낌이 나도록 25도에 맞춰봤는데요. 소주보다 훨씬 깨끗하고 그리 달지 않고 그래도 55도가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설탕과 토마토 페이스트를 가지고 술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